저는 지금도 그 밤을 잊지 못합니다. 남편은 야근이라고 했고, 저는 단지 걱정되는 마음에 그의 회사를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남편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의 균열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날 밤의 충격적인 장면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든 일은 남편의 직장에 새로 들어온 한 신입 후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결혼 12년 차의 평범한 아내입니다. 남편은 IT 회사에서 일하는데 신입 인력이 잦은 업계라 새로운 얼굴이 자주 등장하곤 했죠. 남편은 처음에 그 후배를 밝고 성실한 친구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도 그냥 젊고 활기 넘치는 후배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말투 속에서 미묘한 변화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일상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 편인데도 그 후배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업무적인 이야기에서 시작해 어느새 그 후배의 성격이나 행동에 대해 말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신입이라 자연스럽게 그런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왜 이렇게 자주 언급하지?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평소보다 지친 얼굴로 퇴근했습니다. 얼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표정이 떠 있었고 저는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남편은 신입 후배가 조금 선 넘은 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퇴근길에 남편에게 선배님은 결혼하신 티가 안 난다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 말을 한 사람과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려고 자리를 정리할 때 후배가 일부러 그의 책상 근처를 서성이며 말을 걸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까지 따라오려 했다고 했죠. 남편은 그 순간 부담스럽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찜찜함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회식이 있던 날,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늦게 귀가했습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인데 얼굴은 벌겋고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제가 왜 늦었냐고 묻자 남편은 후배가 계속 남편 옆자리를 고집하며 술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선배님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고 동시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바로 자리를 피하려 했다고 했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후배의 말과 행동은 단순한 호감 표현을 넘어서 명확한 선 넘기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남편의 휴대폰 알림이 유난히 잦아졌습니다. 특히 늦은 밤이면 회사 단톡방이라는 이름으로 알림이 자주 울렸습니다. 남편은 알림을 볼 때마다 잠시 표정이 굳었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저는 그 행동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남편은 집에서는 변함없이 다정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표정 어딘가에 작은 그늘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짙어졌습니다. 저는 불안함을 참으며 남편에게 몇 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신입이라 그러는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물론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신입이라서라는 이유 하나로 정당화하기에는 그 후배의 행동이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부담스럽다고 말하면서도 단호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애매함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편의 셔츠에서 익숙하지 않은 은은한 향수를 맡았습니다. 남편이 쓰지 않는 향이었고, 제가 맡아본 적 없는 향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향수 쓰냐고 물었고, 남편은 회식 때 누가 뿌린 것 같다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너무 가볍게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뒤 후배의 이름으로 된 메시지 알림이 남편의 휴대폰에 떴습니다. 선배님, 오늘은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였고 화면 전체 내용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만으로도 제 머릿속에는 수백 가지의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작은 조각들이 쌓이고 쌓여 저는 결국 결심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말하는 야근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그 선택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른 채 말입니다. 남편이 야근이라고 했던 날, 저는 그저 그의 거짓말 여부를 확인하려고 회사 앞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보았던 장면들은 제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저는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지나칠 일도 그저 흘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도 예민하게 받아들이며 제 불안은 점점 모양을 갖춰갔습니다. 남편은 예전보다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는 편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을 때도, TV를 보면서도 잠깐 화면을 켜고는 금세 끄곤 했습니다. 알림은 늘 회사 단톡방이라고 표시되었지만 그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물어보고 싶었지만 혹시나 괜한 오해를 만들까봐 매번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마음에 걸린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남편이 샤워 중일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고 저는 무심코 화면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후배의 이름이 떴습니다. 선배님, 오늘은. 그 짧은 문장이 저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뒷부분이 보이지 않았는데도 그 문장은 충분히 불안감을 자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선을 넘는 행동일까봐 망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면에 떠있던 그 이름은 자꾸 제 생각을 뒤흔들었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남편도 느낀 듯 했습니다. 그는 미묘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작은 눈짓 회피조차 저에게는 거대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셔츠를 세탁하려다 낯선 향을 다시 맡았습니다. 은은하고 부드러운 향이었는데 분명 제가 알고 있는 향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향수 쓰는지 묻자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회사에서 누가 뿌린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투는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답을 들으며 마음속에 새로운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 누가라는 사람이 누구일지 말입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 패턴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와도 스마트폰은 손에 달린 듯했고 저와의 대화는 짧고 형식적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소소한 일상도 서로 이야기하며 웃곤 했는데 지금은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곤하다는 말 속에는 분명 감춰진 감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들어온 남편의 표정은 이상하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어딘가 불안하고 깊이 잠겨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이 서운함을 넘어서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가 말하는 피곤함이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가 아닌 건 아닐까?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걱정 있어? 남편은 잠시 말문이 막힌 사람처럼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움켜쥔 채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사람의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불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다가 문득 남편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이라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뒷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익숙한 사람인데 낯설다는 건 이미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는 의미였습니다. 친구와 점심을 먹던 날, 친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제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야, 너네 남편 요즘 회사에서 인기 많다더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친구는 가벼운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은 제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남편이 요즘 이유 없이 늦어지는 이유, 늘어나는 알림, 바뀐 표정,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진짜라면 그 임기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 후배일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일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직접 묻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감정을 쉽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눈빛을 몇 번이나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말하는 그 야근이 정말 야근인지, 그 후배가 왜 자꾸 선을 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 부부의 숨겨진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첫걸음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진실이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복잡하다는 것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의 행동을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한 날, 저는 하루 종일 마음이 들떠 있는 듯 불안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가슴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확인만 하자. 그냥 사실을 보자.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을 것 같아. 야근이 있어. 그 말에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에 걸린 무언가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도 조용히 뒤따라 집을 나왔습니다. 외투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움켜쥔 손이 땀에 젖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보다 조금 늦게 그의 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회사 건물 앞은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야근이라고 하기에 직원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저는 건물 앞 카페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뜨겁지도 않은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출입구만 바라보았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야근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지친 얼굴이긴 했지만 서류 가방도 들지 않았고 마치 정해진 장소로 향하는 듯 자연스러운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조용히 들이마시며 그의 뒷모습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앞을 가로막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선배님 아내분이세요?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 있는 사람은 바로 그 후배였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수없이 들었던 그 이름, 그 얼굴. 생각보다 더 어린 느낌이었고 지나치게 화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애써 담담한 척 대답했습니다. 네. 후배는 반가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이 가끔 말씀하셨어요. 아내분 되게 따뜻한 분이라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나에 대해? 그렇게 말해온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후배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선배님 힘들어 보이셔서 걱정됐거든요.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힘들어 보인다고? 집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후배는 제 반응을 살피더니 또 덧붙였습니다. 가정 문제도 있으시다고 제가 괜한 말 하나요? 저는 입술을 꾹 물었습니다. 전혀 들은 적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나에게는 말하지 않은 고충을 회사에서 털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배는 그 틈을 이용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했는데요? 후배는 잠시 말을 아끼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집에서 좀 힘드시다고 외로워 보이셔서요.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외롭다고? 왜 나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 후배는 대화를 마무리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오늘은 선배님 야근 아니세요? 그 말에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야근이 아니라고? 남편은 지금 회사에서 나온 지 10분도 안 됐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근처에 올 일이 있어서요. 후배는 가볍게 인사하고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는 제 마음에 깊은 균열을 남겼습니다.
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뒷모습을 다시 쫓았습니다. 그는 이미 큰 길을 지나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집과 직장과는 다른 방향. 생각지도 못한 길. 저는 멀찌감치 그를 따라가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이상하게 무거워 보였습니다. 마치 짐을 지고 걷는 사람처럼 굳어있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오래 걷지 않았습니다. 어느 골목 초입에 있는 작은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피듯 조용히 돌아본 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건물의 간판을 바라보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간판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센터.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후배가 말했던 힘들어 보였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남편은 지금 도대체 무슨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온 걸까? 왜 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후배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몇 분 뒤, 문이 열리고 남편이 상담사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표정은 너무 복잡해서 단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불안, 후회, 고민, 그리고 무언가 체념한 듯한 어둠. 저는 그 표정을 보고 머리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은 상담을 마치고 천천히 집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분명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에는 수백 개의 질문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왜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 후배는 왜 그렇게 남편의 사생활을 잘 알고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놓치고 있었던 거지? 남편이 상담센터에 간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후배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호감도 아니고 단순한 선 넘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가 깊이 관여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심해왔던 방향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문제는 후배의 호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이미 그 후배에게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틈은 우리 부부 사이의 오래된 균열과 정확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진실이 어디로 이어질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부터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진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온몸이 얼어붙은 사람처럼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상담센터에 다녀온 사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 어떤 깊은 문제의 존재를 강하게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본 모든 것을 하나둘 떠올리며 마음속 퍼즐 조각을 맞추려 했습니다. 남편의 표정, 후배의 말, 상담센터 간판. 조각들은 서로 연결되면서 점점 진실의 형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도착하고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을 유지한 채 옷을 갈아입고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남편이 감춰온 모든 것에 무게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결국 저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바로 온 거 맞아? 남편은 순간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보며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 당황,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진실의 그림자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물어?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저는 숨을 삼킨 뒤 말했습니다. 나 오늘 회사 근처 갔어. 남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이 이미 숨길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 상담센터에 갔더라.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듯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천천히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말할 용기가 없었어. 그 말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오래 묵혀있던 죄책감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아 이유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요즘 너무 버거웠어. 버거웠다니 어떤 게? 남편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도 힘들고 집에서도 너랑 나 뭔가 멀어진 것 같았어.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멀어졌다는 말. 그동안 저도 어렴풋하게 느끼고 있었던 감정이었지만 정작 입 밖으로 나오니 너무 날카로운 칼날처럼 아팠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일도 스트레스였고 집에서는 괜히 말 꺼내기도 어려웠어. 근데 왜 상담센터를? 나한테 먼저 말할 수도 있었잖아. 남편은 고개를 젓고 마치 스스로에게도 설명하기 힘들다는 듯 말했습니다. 너한테 말하면 내가 더 상처받을까봐. 그 말은 참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상처받을까 봐 숨겼다는 말보다 상처받게 될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음속 불안을 겨우 눌러가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배는 왜 당신 상담까지 알고 있던 거야? 남편의 표정이 그 순간 확 변했습니다. 무언가 숨겨져 있던 이야기가 있다는 듯 그의 눈빛이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남편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조심스레 고백했습니다. 그 아이가 우연히 들은 거야. 뭘? 내가 상담받는다는 거. 저는 그 말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듣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 상담이라는 건 대부분 개인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건데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전에 회사 근처에서 상담센터 가는 걸 봤대.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배는 남편을 따라간 적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우연히 지나친 걸까? 어느 쪽이든 지나치게 사적인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 아이가 자꾸 말 걸고 위로한다면서 다가왔어. 그 순간 저는 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후배의 행동은 단순한 호감이나 걱정을 넘어서 명백히 남편의 약한 틈을 이용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그 문장은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한테 그러더라.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남편은 머뭇대다 결국 말했습니다. 선배님, 집에서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문장이 가진 의미, 그 의도, 그 위험함, 모든 것이 단숨에 이해되었습니다. 남편은 후배의 말을 처음엔 가볍게 넘기려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태가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 그 말이 머릿속에 깊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후배가 계속 파고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아이가 자꾸 선 넘는 말을 해. 근데 단호하게 거절하면 회사에서 더 불편해질까봐. 그래서 제대로 말 못했어. 저는 분노와 서운함 사이에서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남편이 후배의 접근을 명확하게 막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스스로의 외로움을 그 아이에게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랑 이야기해야 하는 건데 요즘 널 보면 괜히 더 미안해져서 말이 안 나왔어. 그 말은 모순적이고 어설프지만 동시에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아이한테 마음이 흔들린 거야? 남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긴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다기보다 그냥 내가 너무 약해져 있었던 거야. 그 말은 솔직했지만 동시에 우리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있었는지 보여주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줘야 할 것 같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던 진짜 문제를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진짜 이유는 후배의 선 넘음보다 더 깊고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 부부가 오래전부터 애써 외면해왔던 감정과 정확히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진짜 이유로 이어지며 마지막 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처음 겪어보는 종류의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둑한 거실 불빛 아래에서 남편의 표정은 너무 많은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죄책감, 후회,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를 고백해야만 하는 압박감. 저는 그의 입에서 나올 말이 어떤 것이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숨을 크게 들이쉬며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상담받기 시작한 건 그 후배 때문이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대화를 하지 않았던 이유, 남편의 표정에 드리워진 작은 그림자들, 그리고 후배가 말했던 외로움,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한테 다가오기 전부터 나는 이미 많이 지쳐 있었어. 저는 조용히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회사에서 평가 시즌이 시작됐고 내가 맡은 프로젝트가 계속 밀렸어. 상사랑 의견 충돌도 있었고 팀 분위기도 무거웠고 저는 남편의 흔들리는 손을 보며 그동안 혼자 얼마나 버티고 있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제 심장을 더 크게 흔들었습니다. 근데 집에서는 너도 너무 바빠 보였어. 그 말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은 제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말을 꺼내려 하면 너는 이미 다른 고민에 잠겨 있거나 피곤해 보였어.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해버리면 너까지 힘들어질 것 같았어. 그건 비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한 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시선을 떨구며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 내가 왜 이렇게 지쳐 있는지, 왜 너한테까지 솔직히 말하지 못하는지, 그걸 정리해보고 싶어서.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근하게 아파왔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더 깊게 숨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어서 후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그때 걔가 그 말들을 한 거야. 선배님, 요즘 너무 외로워 보인다고. 그 말이 이상하게 내 약한 부분을 건드렸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듯 아팠지만 동시에 남편이 왜 그렇게 흔들렸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 건네지는 그 한마디가 때로는 모든 방어를 무너뜨리기도 하니까요. 남편은 서둘러 말했습니다. 오해하지 마. 그 아이에게 감정이 생긴 건 아니야. 정말 아니야. 그냥 내가 흔들릴 만큼 약해져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저는 남편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노와 실망, 안도와 슬픔이 뒤섞여 어떤 감정을 먼저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왜 말하지 않았어? 남편은 짧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한테는 강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어. 그 말은 너무 어설펐지만 동시에 너무 인간적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마음속 어딘가가 스르르 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걱정하느라 정작 서로에게 기대는 법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그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으면 말해줬어야지. 남편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 말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흘러나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그동안 너무 많이 숨겼던 이야기들부터.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정말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운함, 불안, 외로움, 책임감,
그리고 서로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까지 그 어떤 것도 빠짐없이 꺼내놓았습니다. 대화는 눈물도 있었고 침묵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처음처럼 서로를 바라보는 느낌으로 끝났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후배에게서 온 마지막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선배님, 응원할게요. 이제 정말 괜찮으셨으면 좋겠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마치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팀장에게 요청해 후배와 다른 팀에서 일하게 조치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 사건을 계기로 조금씩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은 상담을 계속 다니며 자기 감정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저 역시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모든 갈등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건 아니었지만, 우리는 다시 서로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서로에게 솔직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숨기던 감정과 두려움 대신 조금 서툴더라도 솔직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우리 사이의 오래된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숨기지 않을게. 너한테 먼저 말할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이제 서로에게 솔직하자. 그리고 그 말은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남편의 직장 후배가 선을 넘었던 사건은 단순히 누군가가 다가온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마음 깊은 곳에서 외면하고 있었던 감정과 마주하게 되었고, 그 감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분명해졌습니다. 서로의 마음, 그리고 서로에 대한 솔직함, 그 두 가지가 다시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